안녕하세요. 새송빈의 역사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역사 스토리는 일제강점기 최고의 미녀기생 장현웅 기생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숨겨진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장현웅은 1911년 평양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이 외동딸답게 오냐오냐 금지옥엽으로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현웅의 아버지께서 그녀가 5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장현웅의 어머니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느라 아주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의존할 친척도 없었고 돈을 벌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온갖 자비를 하며 겨우 하루를 버텼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내 몸이 다 망가지든 말든 딸은 꼭 배울 수 있게 해주려고 한 것이었죠. 장현웅이 어느덧 철이 들어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을 해 뭘 하겠는가? 어머니가 굶어가면 나를 위해 온갖 일을 하시는데 내가 기생이 되어 집안을 살리겠다 하여 스스로 기생의 길을 선택하여 14살 나이에 평안권번에 들어가 기생이 되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해 인생을 바쳐 희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한 효도인 거죠. 그런데 효심이 지극한 그녀, 그리고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한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그녀가 소속되어 있던 평안권번에서 아주 특출난 인기를 누렸다고 하는데요. 이 평안권번이 조선의 전국 8도 권번 중 단연 1위였다고 하네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세를 찾고 있는 연예기획사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장현웅 기생이 인기가 많았던 비결은 얼굴도 정말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데다 노래와 춤 등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예술인이었다고 하네요. 장현웅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끝이 약간 곡선으로 끝나는 긴 눈썹, 작은 복코, 작은 입, 갸름하고 약간 둥근 얼굴로 그 당시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미인형이라고 하네요. 저도 거울을 보거나 실제로 주변인들에게 한국형 미인이라 들었는데 장현웅 기생만큼은 예쁘진 않은 것 같네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봅시다. 이런 만능 예술인에다가 얼굴까지 예쁜 장현웅을 보려고 평양권번에 남자들이 매일 구름같이 모여들어 장현웅이 괴로워했다고 하죠. 실제로 장현웅을 본 남자들의 장현웅에 대한 표현으로는 반달 같은 눈에 극한 눈빛, 그리고 태도가 양반집에서 곱게 자란 규수처럼 보였다고, 그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장현웅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절대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장현웅은 이 대중들의 지극한 사랑과 인기에 광고 모델까지 합니다. 그 광고는 바로 그 당시의 샴푸였다는 미활비누라고 하네요. 광고 내용을 함께 봅시다. 한 번, 두 번에 살거친 것, 벌어진 것, 주름살은 꿈같이 없어지고 100분이 누구의 살에도 잘 맞도록 화장이 눈이 부시게 해줍니다. 이렇게 여천으로 만들어낸 화장미는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이런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 문구를 보니 저는 이 미활비누를 꼭 사고 보고 싶네요.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장현웅에게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친일파 이지용이 당시엔 정말 큰 돈이었던, 요즘으로 치면 1억 정도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만 원으로 그녀를 첩으로 삼으려 하였으나 장현홍은 이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나라를 욕보인 더러운 자에게 가느니 죽음을 선택하겠다 라고 말하며 이지용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후 점점 평안권번이 일제의 간섭을 받게 되고, 이후 장현홍은 21살 나이에 상해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유학을 떠나고 나선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해를 떠나고 홍콩으로 간 그녀의 소식은 2달 정도 전해지고, 이후 소식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장현홍이 남은 생을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했는지, 잘 살았는지. 그녀가 행복했길 바라며 오늘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